우리가 다뤘던 조지 소로스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월가의 뭐 피터 린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존 템플턴 경 이번엔 다르다로 유명하죠. This time is different. 그분들 다 어쨌든 제도권 출신인데 이 제시 리버모어는 금융권에서 공식적으로 그 직원으로 혹은 매니저로 일한 적이 없죠. 뭐 주식 시세판을 뭐 이렇게 관리하는 일을 했다라고. 어렸을 때. 네. 그게 우리로 치면 지금 은행 약간 청경급. 청경님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거기 소속이긴 한데 네. 그거와는 다른 일을 하는. 이렇게 총 차고 있는 네. 청원경찰 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시 리버모어 지금 권총 자살한 거 지금 비하하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어쨌든. 네.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했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내가 예측하고 내가 믿었던 시장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도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15살 때 어떤 성공을 거두고 21살 때 파산을 하고 다시 지인한테 돈을 빌려서 5배를 만들고 24살에 다시 파산을 해요. 그리고 29에 다시 25만 달러의 수익을 30살에는 10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을 합니다. 그때 100만 달러면 지금 한 1조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의 운용했던 규모가 2조 정도 된다고 알려져. 개인 투자자가 세력이 된 전형적인 아이콘. 원조 동학개미, 네, 맞아요. 원조 슈퍼개미. 네, 맞아요. 근데 31살 때 다시 대규모의 손실을 보면서 부채까지 100만 달러, 다시 마이너스 100만 달러로 가요. 그리고 40살에는 다시 갚아요. 그리고 이제 40대 중반에는 또 밀 투자를 해서 이건 어떤 브로커의 그 금융투자 상품 밀에 대해서 투자 권유를 받았나 봐요. 그걸로 또 손실을 봐요. 그리고 다시 내가 남의 말 들으면 안 되지. 내 원칙을 지켜야지 하면서 다시 벌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한 게 정말 인생에 걸쳐서 그 제시 리버모어의 기법이나 아까 얘기한 뭐 추세 매매, 피라미딩, 그다음에 제시 리버모어의 어떤 그 남보다 뜨거웠던 그 일생을 다룬 책들 거기에 보면 항상 표지에도 이 사람이 뜨거운 사람이었다는 거에 대한 증거로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뭐 절대 미화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얘기 들어보니까 밀 상품 투자 중에서 강냉이하고 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농산물. 네. 이게 변동성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비가 며칠만 안 오고 해도 갑자기 막 가격이 폭등하고 뭐 북반구에서 갑자기 뭐 엘니뇨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예보만 나와도 시세가 미친 듯이 변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제시 리버모어의 어떤 이 피가 뜨거운 그런 마인드에는 밀 투자가 또 굉장히 구미가 당겼을 수도 있어요. 네. 금 투자나 뭐 이런 거보다 네네. 상품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구간에서 제시 리버모어는 굉장히 그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말은 한쪽으로 많이 쏠리고 또 반대쪽으로 가고 이런 진폭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이에서 굉장히 그 파도 위에서 서핑을 타듯이 뭐 그런 이야기를 표현들도 나오거든요. 사실상 위험 관리는 없었다고 봐야 되죠. 없다고 해야죠. 위험을 즐겼던 위험을 한 방향으로 아까 이제 순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하다가 위험이 커지는 순간이 오면 반대로 잡아서 공매도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개인 투자자로서 하기 힘든. 진짜 면도 칼날 위를 걸었네.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솔직한 표현은 하고 싶지 않은 투자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잘 아시지만 좀 편한 투자.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인생 걸어야 돼. 약간 저는 그런 등 따시고 그래서 그렇게 배불러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투자라는 거는 조금 마음 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저한테 그 기업에 대해서 혹은 시황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 제가 이제 웬만한 거는 답변해드리지만 예를 들면 카카오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또 들어가야 돼요? 혹은 테슬라 주식 분할하고 나서 꺾일 줄 알았는데 계속 올라가는데 언제 도대체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어떤 치우친 현상에 들어있는 시황이나 기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항상 이 시그니처 팀에서 저한테 주는 답이 뭐냐면 형 종목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건방지게 하는 거라고. 형 왜 꼭 그것만 하려고 그래요? 주식이 그거밖에 없어요, 형. 정말 편한 투자를 지향하는 게 결국 퍼포먼스도 잘 나는구나. 솔직히 막 그 정도 막 고민이 돼서 저한테까지 물어보고 제가 또 시그니처 팀에까지 문의를 할 정도면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의 어쨌든 갈등이 있는 지금 단계라는 거잖아요. 네. 굳이 그런데 베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맨사 김재호 팀장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형, 너 주식이 그거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꼭 그걸 이렇게 고민해요, 형. 딴 것도 많은데. 사실 매일매일 주식시장 열리니까
살 수 있는 시기도 많잖아요. 쉴 때도 좀 잘 쉬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제스 리버모어도 실제로 시장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헷갈리는 시장, 잘 모르겠는 시장에 있는 제스 리버모어도 과감하게 쉬었어요. 이분은 왠지 그 현금과 쉬는 거를 못 참는 성격일 것 같았는데 쉴 때도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나오는 이제 본인 스타일의 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뜨겁게 매매를 하고 연구를 했지만 쉴 때는 또 쉬었다. 일단 15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했고 네. 우리는 15살 때 어렸을 때 사회책에다가 놓고 돈치기나 그다음에 그냥 약간 애들끼리 재미로 하는 네. 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죠. 놀 때 주식방이라는 데 그때 당시에 찾아가서 거기서 출입 금지를 당할 정도로 수익을 많이 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제시 리버모어가 약간 중독자가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그 진짜 중독자분들 제 주변에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하루 한시라도 매매를 안 하면 막 금단 현상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현금을 못 참아요. 그러니까 예수금에 돈 1,000만 원, 돈 100만 원 들어있으면 이걸 못 견디더라고. 왜냐면 이게 어디라도 들어가면 수익을 낼 텐데 그냥 노는 게 아쉬운가 봐요, 그분들. 제시 리버모어도 쉴 때는 쉬었었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이 아니면은 크게 베팅을 하지 않고 쉬었다라고 하는 기록들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제스 리버모어의 어떤 일생을 기록한 책들 보면은 이 사람은 휴가도 투자였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어요. 좋은 얘기네요. 네, 현금도 종목이다. 이런 네, 얘기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금에 현금 들어있는 걸 못 참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겪었던 사례들, 그러니까 2020년 3월, 4월 이제 폭락장일 때 코스피 이제 1,800 무너지고 1,700 무너지고는 진짜 사고 싶은 거예요. 어느 증권가에 있는 전문가들이 1,700 무너졌는데 손 안 나가고 싶겠어요. 저희는 김재호 팀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하루만 더 참자. 김재호 팀장이 원래 추세 매매를 그 트레이더 할 때 이 양반은 뭐 조지 소로스를 지향했다 그러고 이제는 또 추세매매 제시 리버모어를 또 닮았다고 하고 제가 그 대학 때 실제로 제가 추세 매매를 저도 트레이더가 되고 싶어서 여의도에 되게 정말 지금 레전드가 된 트레이더 선배들한테 그런 기법들을 이제 어깨 넘어서 들었을 때 그때 추세 매매였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아래쪽으로 쏠렸으니까 기다리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올해 농사에 되게 그 좋은 밑바탕이 된 걸음은 어떤 타이밍을 잘 잡았다기보다는 인내심이었거든요. 야, 참아봐. 하루만 더 참아봐. 참자. 그랬더니 1,400 온 거예요. 야, 이때 정도면 좀 덜 참고 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사기 시작했던. 만약에 기억들이. 1,700에서 반등을 했어도 하루 늦게 산다고 해서 크게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그렇죠. 테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되게 이제 업계 사람으로서 뭐 조금 주변에 쓰라린 경험들을 많이 봤어요. 그때 정말 큰 손 투자자들이 많이 다쳤고 거기에 이제 신규 어떤 매수자로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면서 되게 큰 물갈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회를 잡았지만은 굉장히 좀 주변에 또 아픈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특히 죄송해요. 이게 저희 이게 증권가 용어인데 주식 그것도 알 주식으로 담아 크게 하는 분들이 많이 날라갔어요 그때. 맞아요. 네. 이 정말 대단한 이 동물적 감각을 지닌 제스 리버모어도 지금 거의 망했다 벌었다 이거를 반복했었는데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더 힘들겠죠. 분명히 이런 과정들은 겪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분명하게 멀리 떨어져서 관전을 해야 되는 시기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시 리버모어의 일대기를 보면 진짜 웬만한 남성분들 이게 피가 끓어오르거든요. 이게 남자의 매매지.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식 웬만큼 잘못돼가지고 깡통은 안 차요. 그렇잖아요. 그냥 마이너스로 물려있는 채로 있거나 그거 팔면 단돈 뭐 얼마라도 건지잖아요. 네. 완전히 파산하고 깡통 찼다는 거는 신용 풀미수 들어간 겁니다. 이거. 그렇죠. 그때도 이제 주식담보대출이 있었으니까 신용 풀미수 더하기 네이키드 쇼셀링. 네. 그러니까 완전 공매도. 증거금도 없이 그냥 아예 매도 들어간 거. 그래서 통장 계좌에 남은 거 마진콜로 그냥 다 털리는 거. 네. 그걸 당해서 깡통 찾고 그게 이제 제시 리버모어가 일생에 한 4-5번을 겪었던 파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시 리버모어의 삶이 아무리 그냥 어떤 모험담처럼 약간 뭐 영웅심 이런 걸로 따라하고 싶어도 그렇게 완전히 파산 내지는 깡통을 차는 정도의 매매는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개인들한테도 공매도를 열어줘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전적으로 좀 반대예요.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공매도는
사실 그 기업이 정말 안 좋아서 공매도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시장의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밸런스 역할도 사실은 하거든요. 근데 개인들의 어떤 공매도, 이 주식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해서 공매도를 하는 거는 정말 큰 위험을 저는 지고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도 사실 매수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데 이게 반대 방향까지 타면서 이걸 매매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 좀 의문.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한 3, 4%씩 이틀만 나도 마지막 세 번째 날은 개인들 신용미수 털리면서 추가 폭락을 하는데 네. 과연 공매도 포지션을 개인들이 핸들링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저도요. 그리고 이게 저도 이제 숏 포지션을 운용상 잡아본 적이 있지만은 사람이 일단 되게 우울해지고 자꾸 비관 뭔가 안 됐으면 좋겠고 막 코로나 확진자 많이 나면 막 내심 주식시장 폭락하는 거 아니야? 막 이거 좀 약간 변태적이에요. 그래서 싫어해요 저는. 그러다가 네. 떨어져야지 내가 돈을 버는데 계속 안 떨어져. 그러면 이제 메신저로 허위 사실 유포하고 헛소문 유포하다가 쇠고랑 차는 거예요. 셀트리온이 그랬잖아요. 셀트리온 공매도 세력들이 이걸 빨리 찍어 눌러야 되는데 셀트리온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허위 사실 유포했잖아요. 임상하다가 사람 죽었다고. 그거 서정진 회장님이 고발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네. 잡혀갔어요. 네. 공매도 그리고 뭔가 시장이 안 됐을 때 돈을 벌기로 하는 어떤 장치들은 조금 이게 사람의 성격마저 바꿀 수 있다. 좀 너무 우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식이 탄생을 했을 때 주식의 역사를 보면 원래 공매도란 건 없거든요. 주식은 사실 꿈을 사는 거고 내가 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나는 내 본업이 있으니까 저 사업 가치는 되게 좋아 보여서 간접 투자를 하면서 이제 지분을 취득하는 게 주식의 목적이지 뭔가 저거 망해라 하고 약간 투자를 하는 거는 그런 건 없죠. 네. 없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게 근본적으로도 안 하면 안 했지 굳이 꼭 해야 되나? 일본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그때 이제 엔화에 베팅한 사람들은 왜냐면 네. 그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엔화 가치가 완전히 롱으로 갔으니까 네. 엔고로 갔으니까 그때 엔화 포지션 잡은 사람들은 후쿠시마 옆에 원전 하나만 더 터졌으면 네 그런 생각인데 그리고 하게 된다니까. 맞아. 그리고 그 뒤에 여진이 또 왔잖아요. 네. 후쿠시마 인근 뭐 진도 3.5 지진 또 발생 그러면 왔네. 그러니까 사람이 네. 이렇게 해서 돈을 벌으면 맞아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돼서 막 그 주변 사람들 막 피해 입고 막 사상자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막 나라 전체가 막 슬퍼지고 네. 전 세계적으로 막 악재 이겨내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공조를 하고 막 이런 와중에 돈 벌면 뭐해요 그때. 우리가 지금 너무 제시리버머에 지금 빠져든 것 같은데 잠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환기하고 우리가 또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인물 열전할 때 이 사람이 남긴 말, 이 사람의 어록 이런 것도 한번 봐줘야지. 그쵸. 그야말로 월가의 빅베어 제시리버머가 남긴 말이 뭐가 있어요? 최근의 상황이랑 조금 어울릴 만한 것들 몇 개 뽑아보면 강세장이나 약세장에 대해서 충성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강세장이 펼쳐진다고 해서 강세장을 계속 갈 거야 너무 믿지 말고 빠지는 어떤 약세장이 온다고 해서 약세장이 계속 될 거야 뭐 이런 편향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고요. 지금 동학개미 분들 같은 경우는 보면 진짜 스마트 개미라고 불릴만 하네요. 제시리버머에 따르면. 왜냐면 약세장으로 막 시장이 꼬꾸라질 때 계속 주식을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세장에 순응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반등할 때, 이제 반등하니까 팔아야 되겠다 아니고, 강세장에 또 강세장 나름대로 또 나의 전략을 짜서 타자.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시리버머는 사실 제시리버머의 전략에 하면은 제시리버머는 이제 순방향이었잖아요.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떨어지면 떨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일부 개미 투자자들이 보여준 하락장에서 뭔가 계속 이제 매수로 대응하는 것들은 이제 역방향의 투자. 그랬다고? 였으니까 예. 이제 그건 좀 방향이 다르긴 한데 저는 이 동학개미의 어떤 투자 형태를 더 선호를 하는 게